영웅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중음악계의 절대적인 정상에 오른 톱스타가 아주 꿀 같은 휴가를 떠날 때 말이죠. 과연 그 여행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엄청 화려한 걸 상상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고급 샴페인이라던가 화려한 한정판 명품들? 아니면 목을 보호하기 위한 수백만 원짜리 특수 장비? 이런 거요? 네. 아무래도 톱스타니까 짐 챙기는 스케일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삿포로 여행 중에 공개된 임영웅님의 가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화려한 스타의 과시용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학생의 숙제장하고 고요한 수행자의 기록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 그 장면 보셨군요.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영웅시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배움과 통찰을 나누는 이곳 영웅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집중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그토록 완벽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 가방 속 물건들이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휴가지에서 무심코 열어본 그의 가방 속 8가지 소지품, 그러니까 이른바 What's in my bag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무대박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과 그가 몰래 준비하고 있는 내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그 첫 번째 물건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가방 지퍼를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뺏은 건 정말 뜻밖에도 영어 숙제장이었습니다. 네, 그 영어 숙제장은 단순히 이 사람이 열심히 산다 이런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거든요. 아주 달콤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떠난 여행지란 말이죠. 그렇죠. 보통 여행 가면 다 내려놓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휴가라는 건 일상의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절의 공간에 무려 영어 선생님이 내준 숙제장이 침투해 있다는 건 이분이 삶이나 성장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궤도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만 해도 여행 가방 쌀 때는 가서 머리 좀 완벽하게 비우고 오자 이러면서 막 챙겨가려던 책도 다시 빼놓고 가거든요. 하긴 저도 출장 갈 때 자료 챙겨가도 결국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요. 이렇게 1년 365일 내내 쉼없이 돌아가면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요? 아, 번아웃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죠. 네,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국내 팬분들 사랑만으로도 정말 벅찬 상태일 텐데요. 굳이 그 휴가지에 낯선 호텔 방에서까지 학생의 위치로 돌아가서 숙제를 챙겨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싶거든요. 가끔은 전원을 딱 끄고 쉬는 것도 아티스트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 번아웃에 대한 우려는 아주 타당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강박적인 어떤 자기 개발 때문에 오히려 창조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꽤 있나 보네요. 그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압력에 의한 노동하고 내적 동기에 의한 확장의 차이입니다. 내적 동기에 의한 확장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지금의 인기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 영어를 공부하는 거라면 분명히 번아웃이 올 겁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건 완전 노동이니까요. 네, 하지만 임영웅님에게 언어학습이라는 건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세계의 경계를 넓히는 일종의 자유를 향한 도구로 보인다는 거죠. 와, 언어가 세계의 경계를 넓히는 도구라는 말씀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단순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팝송 발음 연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냥 단순히 단어 몇 개 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죠. 아, 생각의 폭 자체를 넓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지적받지 않는 위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정체될 위험이 가장 높은 위치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누가 감히 지적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다시 학생의 자리로 내려가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검사받는다는 건 자신의 세계를
지금의 성공에 가두지 않겠다는 아주 무서운 의지인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의지네요. 네, 더 넓은 세상의 음악,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 호기심이 그 번아웃의 위험을 아예 압도해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숙제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있지 않기 위한 탈출구 같은 거였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탈출구죠. 네, 그리고 그 영어 숙제장 옆에 나란히 있던 가사 노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 가사 노트도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는 이 노트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훌륭한 사진 작가들은 아무리 쉴 때라도 카메라를 자기 몸에서 절대 떼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좋은 장면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빛이 완벽한 찰나의 순간은 진짜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이 가사 노트도 마치 감정을 딱 포착하는 사진 작가의 스케치북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와, 정말 날카로운 비유네요. 사실 영감이라는 건 무슨 방음벽이 철저하게 쳐진 완벽한 스튜디오 안에서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영감은 진짜 뜬금없이 오잖아요. 네. 가족들하고 웃고 떠들다가 혹은 낯선 창밖에 그 눈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보다가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거죠. 진짜 그런 찰나의 감정들은 너무 휘발성이 강해서 그 순간이 안 잡아두면 그냥 영영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항상 곁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임영웅님 노래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하고 놀라게 되잖아요. 네,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죠. 그 주옥 같은 가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인 영감이 뚝딱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휴가지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틈새에서 끊임없이 채집한 수많은 감정의 스냅 사진들이 바로 그 노트 안에 겹겹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어 숙제장하고 가사 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영감을 채집하고 세상을 넓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노력인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영감을 노트에 붙잡아 둔다고 해서 그게 바로 훌륭한 노래가 뚝딱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결국 그 영감을 표현해낼 언어가 필요할 텐데 저는 이 가방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물건 말씀이시죠? 바로 다음으로 등장했던 대영랭국 명시 백선 시집하고 그걸 직접 따라 쓰시는 필사 노트 말입니다. 아, 네. 그 시집과 필사 노트가 등장하는 순간 사실 저는 가요계 관계자들이 왜 이분의 성실함에 혀를 내두르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진짜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건 앞서 말한 영감의 채집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영감을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아주 고도화된 감정 훈련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고도화된 감정 훈련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지금은 21세기 스마트 시대잖아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메모장 같은 걸로 타이핑하면 진짜 1초면 텍스트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시집도 전자책으로 수백 권을 무겁지 않게 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 기기들이 워낙 좋으니까요. 심지어 그냥 눈 감고 오디오북으로 편하게 들어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펜을 들고 종이에 잉크를 묻혀가면서 그 긴 시를 꾹꾹 눌러 쓰는 필사라는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지금 시대에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 왜 굳이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걸까요? 네, 겉보기엔 완벽하게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바로 그 비효율성과 속도 늦추기에 필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게 오히려 핵심이라고요? 네, 인지과학 측면에서 볼 때요. 스마트폰으로 타이핑을 하는 것과 내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행위는 뇌를 완전히 다르게 자극합니다. 아, 뇌를 다르게 자극해요. 네, 타이핑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기계적인 행위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펜을 쥐고 종이의 마찰력을 직접 느끼면서 글자를 천천히 써내어가는 행위는 뇌의 감정 중추와 운동 중추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와, 뇌과학적으로 아예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예를 들어서 슬픔이라는 단어를 스마트폰으로 칠 때는 0.5초면 끝납니다. 감정을 온전히 느낄 틈조차 없죠. 그렇죠. 그냥 쓱 치고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슬픔이라는 이 두 글자를 펜으로 꾹꾹 눌렀을 때는요. 그 단어가 가진 무게, 그리고 시인이 그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밤새워 고민했을 그 여백의 시간까지 뇌가 천천히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아, 천천히 따라가는 거군요. 네. 시인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호흡을 그대로 흉내내보는 아주 고도의 감정 동기화 작업인 셈이죠. 와, 감정 동기화라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이거 들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 나요. 요즘 유행하는 티백으로 그냥 1분 만에 금방 휙 우려내는 인스턴트 차가 아니라요. 네네. 물 온도 딱 맞추고 정성을 다해서 아주 오랜 시간 뭉근하게 달여내는 깊은 향의 입차를 준비하는 과정 같네요. 그렇게 시간을 들인 만큼 그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필사의 과정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명옥님의 노래를 듣다 보면 누구나 다 아는 흔한 단어인데도 유독 그가 부르면 가슴에 콕 박히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게 단순히 목소리 톤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하나의 단어가 가진 슬픔이나 기쁨, 그리움의 미세한 결을 이 필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체화했기 때문이죠. 아, 그 결을 다 내면화한 거군요. 네, 그가 노래할 때 호흡을 정확히 어디서 멈추는지, 또 어떤 단어에 힘을 주고 또 부드럽게 빼는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시를 읽고 쓰면서 다듬어온 아주 치열한 언어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줄까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잖아요. 그 따뜻한 공감 능력의 뒤편에 매일매일 시 한 편을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고요하고도 지독한 시간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혼자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와, 이 비효율적인 작업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가방 안에 이 노트들이 항상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특별한 날에만 어쩌다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매일 하는 루틴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일상 자체가 그냥 시와 문학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타인의 감정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안테나를 늘 깨끗하게 닦아두는 일종의 장인정신과도 같은 겁니다. 와, 장인정신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꽉 채우고 있는 묵직하고 문학적인 물건들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하다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저는 그 가방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나머지 소지품들을 보면서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의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죠? 그 대목이 정말 의외였거든요. 가방 한편에서 나온 게 마스크, 선글라스, 이어폰, 지갑, 그리고 립밤이었어요. 네. 아주 평범한 물건들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톱스타일 가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연예인들의 왓츠 인 마이 백 영상들 보면 보통 엄청 번쩍거리는 명품 파우치나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막 한정판 향수 아니면 목 보호하는 수백만 원짜리 휴대용 네뷸라이저 같은 게 막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런데 이 가방엔 그런 과시용 물건이나 특별한 어떤 스타만의 아이템이 전혀 없었어요. 네. 바로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심리적 단소입니다. 아, 심리적 단서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생활용품들. 그러니까 쓰다가만 립밤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이 일상성이야말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대중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끈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냥 여행 가니까 별 생각 없이 평소 쓰던 거 챙긴 거 아닐까? 이걸 굳이 우리가 막 대단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살짝 들었거든요. 네, 그냥 평소 쓰던 걸 챙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평소 쓰던 것의 목록이 그의 본질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아, 평소 쓰던 것 자체가 본질을 증명한다고요? 네, 아까 제가 번아웃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의 인기와 압박감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죠. 엄청난 인기와 부를 얻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대중과 분리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아, 분리하려는 심리요? 네, 이른바 셀러브리티 버블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자신만의 아주 특별한 성을 쌓고 그 안에 값비싼 물건들을 채워 넣으면서 나는 너희와 달라 라는 자아의식을 점점 형성하게 되죠. 아, 맞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연예인병 혹은 스타병이라는 게 그런 심리에서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한번 보세요. 지갑, 립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분의 마스크. 이것들은 철저하게 아주 평범한 대중의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아이템들입니다. 진짜 우리 가방에도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자신의 생활 감각을 무언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격상시키지 않았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막 평범한 물건을 챙긴 그 행위 자체가 엄청 대단하다기보다는 그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매일 받으면서도 평범함을 절대 잃지 않고 유지하는 그 심리적 평정심이
대단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가 그 셀러브리티 버블에 갇혀서 최고급 리무진과 VIP 룸 안에서만 매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웅시대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즉 삶의 고단함이나 시장 골목의 풍경, 혹은 가족 간의 소박한 정을 어떻게 진심으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겪어보질 않으니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무대 위에서는 가장 화려한 스타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날이 건조할 때 립밤을 쓱 바르고 대중교통을 타는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이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이 현실 감각. 이걸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가 모든 세대에게 공감받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천 기술인 거죠.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너무 화려함으로 꽁꽁 무장한 스타들은 우리한테 어떤 동경이나 환상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내 팍팍한 삶을 알아주는 깊은 위로를 주기는 참 어렵잖아요. 네, 마음이 완전히 닿기는 힘들죠. 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소박한 물건들은 그냥 보여주려고 억지로 막 세팅된 게 아니라 언제든 현실의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진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의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직관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이 귀한 자리에까지 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단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진짜 감동적이네요. 네, 노래 실력은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인성과 태도는 바로 이런 아주 사소한 소지품 하나,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에서 은연중에 배어나오는 법이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에 딱 서서도 매일매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생처럼 노력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성을 갈고 닦는 사람.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왜 그토록 이 아티스트를 깊이 신뢰하고 또 아끼시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이런 꾸밈없는 성실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이 우리 모두의 치열한 삶에도 아주 큰 위로와 따뜻한 배움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의 가방 속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뇌구조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그 가방 속은 절대 멈추지 않는 호기심,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는 문학적 감성, 그리고 평범한 현실을 절대 잊지 않는 단단한 겸손함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가방이네요. 네,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와 함께 묵묵히 걷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시간 역시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네,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열어본 이 작은 가방은 단순한 여행용 짐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굳건한 철학에 담긴 인생 요약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대화의 끝에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언제나 시집과 노트를 품고 다니며 조용하고 치열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임영웅님처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가방 속에는 과연 어떤 소중한 물건 혹은 어떤 따뜻한 다짐이 들어있나요? 혹시 앞만 보고 너무 바삐 걷느라 나를 보듬어주는 감성이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물건들을 잠시 가방 구석에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아,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내 삶의 가방 속을 찬찬히 한번 열어보고 나에게 지금 진짜로 필요한 위로와 배움의 물건이 무엇인지 가만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깊겠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하고 무거운 장식품보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가방을 정성스레 챙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웅스쿨에서의 오늘 집중 탐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건행!